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고려시대 뛰어난 문의자 관료했던 김항원 선생의 삶과 문학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광양에서 배출한 걸출한 문의이신 김항원 선생에 대해서 김항원 선생의 삶과 작품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오신 박오김 전 순천대에서 40년 2개월간 교수를 해오시다가 지금 퇴직하시고 지역사회 인물과 향토를 연구하고 계시는 이 박오김 연구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항원 선생은 그 고려 정종 때 1045년에 태어나가지고 고려 예종 때 1117년에 72세 나이로 돌아가신 본관은 광양이고 자는 천민이고 시호는 문절이었습니다. 주요 관직을 살펴보면 문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했고 고려 선종 때 자수비라는 왕의 잘못을 간하는 직책과 지제고라는 왕의 명령이나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예종 때에는 중서사인이라는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중서 문화성의 관리로 요나라 사신으로 가는 도중에 북부지방의 대기근을 구휼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학문에 힘을 써서 고시에도 뛰어났으며 해동제일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특히 문장과 시가 뛰어나서 요나라 사신을 맞이할 때도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양에 있는 부병루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시를 짓다가 이 시가 장성일면 용용수 대야동두 점점점 평양성을 끼고 흐르는 강물 넓기도 하여라 강 건너 동쪽 들판에는 점 찍는 듯 까맣게 산산산 이 두 구절만 짓고 더 이상 평양성의 그 압도된 그 경관에 장관에 그 본인의 문장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붓을 던졌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북한 대동강의 그 주련에는 이 두 문기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고 걸려 있습니다. 특히 성품이 청렴하고 강직하여서 권세에 아부하거나 그 곡학 아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워낙 그 학문이 뛰어나서 임금이 책을 보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은 바로 즉시 대답할 정도로 신윤도 받고 학문의 수준이 대단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김항원 선생이 활동하셨던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초 고려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당시 사회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고려는 태초부터 그 호족 중심의 그 사회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고려 중기이기 때문에 문벌 귀족 사회가 공고화되었고 특히 왕권과 귀족 세력 간에는 미묘한 어떤 균형이 유지되면서 점차 귀족들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와 함께 지방 호족 세력의 영향력은 약화되는 추세였습니다. 김항원 선생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흐름 속에서 과거 급제를 통해 관료 생활을 시작하고 또 성장해 갔던 분입니다. 특히 그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는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상업이 점차 발달하는 그런 그 경향을 띄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가 심화되는 현상도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김항원 선생의 삶과 그의 문학 활동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특징을 보면 유학 교육이 크게 발전하고 문학이 융성했던 시기입니다. 특히 송나라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문물과 사상이
고려사회에 유입되면서 문화 전반이 더욱 융성하고 풍성해졌습니다. 이러한 김황원 선생의 깊이 있는 학문적 배경과 뛰어난 문학적 성취는 바로 이러한 문화적 토양 위에 성장했던 것으로 추론됩니다. 특히 과거 제도를 통해서 유능한 문관들이 등용되고 성장하는 사회 분위기는 김황원 선생에게는 관직에 진출하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김황원 선생님의 삶과 주요 관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김황원 선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하셨고 주요 관직을 역임하시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까요? 네, 김황원 선생은 출생이 광양입니다. 우리 광양읍 서천 출생인데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학문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과거 급제를 통해서 관료 생활을 시작한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다양한 주요 관직을 역임하여서 활발한 중앙 무대에서 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수비 재직 시에는 왕에게 직언을 올리는 감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지재고와 중서 사인을 역임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애교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예부 신앙을 지낼 때는 애교 업무 실무를 총괄하고 대외관계를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자제주로서는 국자가무 수장을 맡아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도 힘을 썼습니다. 특히 첨서 추미론사에 올라 국가의 군사기밀과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핵심 관료로 국정에 깊이 참여하였습니다. 김황원 선생의 주요 활동 중 특기할 만한 사례로 요나라 사신 구유로 일화가 있습니다. 요나라 사신으로 가던 중에 북부 지방에 대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백성들을 규율했던 일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사회적 책임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관료 생활에도 시련도 있었습니다. 이자위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때 파직되기도 했고 당시 복잡한 정치 상황의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김황원 선생의 강직한 성품을 드러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뛰어난 능력과 강직함으로 다시 중용되어 관직에 복귀하였습니다마는 말년에는 벼슬을 사퇴하고 물러난 후에 문학활동에 전념하였으며 학문적 깊이를 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황원 선생은 해동 제일이라 칭송받을 정도로 뛰어난 시인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의 시의 특성과 대표적인 작품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정신세계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부병루시와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 부병루 이야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요? 김황원 선생은 이제 고시에 능했으며 자연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문학사조는 한문학 중심으로 당시 문학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한시야 산문에 능통했습니다. 또한 문벌 귀족의 삶과 취향을 반영하여 자연을 노래하고 풍류를 즐기는 귀족적인 풍류와 자연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의 아름다운 표현과 섬세한 감정 묘사를 통해 귀족 문학의 특징인 세련된 서정성을 드러냅니다.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쳤던 불교적 요소가 작품에 나타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쉽게도 대표 작품들이 많이 전해지지 않는데 남아있는 식구를 중심으로 그의 문학적 역량을 살펴보면 부병루 시의 미완성된 아름다움으로 덜 완결된 듯한 표현이 독자적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하여서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평양 주련에 이 미완성된 두 시귀가 칠원절기 두 시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김황원 선생은 미안의 일부 구절이 강력한 이미지나 감정을 담아서
완결된 작품 이상의 여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 특정 정서나 분위기 강조를 위해서 일부러 완결을 유보하는 의도적인 예술적 전략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부병루의 자연경관을 묘사하여 미안으로 남겨 자연의 무한함을 암시했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작품을 통한 정신세계를 들여다본다면 강직한 성품, 현실 정치에 대한 우려, 자연에 대한 사랑, 또 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안타까움 등은 그의 내면 세계를 조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해동제일이라는 이 칭호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의 뛰어난 문학적 성취와 정신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김황원 선생의 삶과 문학 그리고 그의 정신 세계는 당시 고려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었을까요? 우리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김황원 선생이 갖고 있는 삶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은 첫째는 청렴하고 강직해서 학문과 문학에 능통한 그 모습은 당시 고려 사회의 문벌 귀족 사회의 이상적인 관료상으로 관료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고려와 당시 송나라의 문화교류는 굉장히 활발했는데 고려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발전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송나라의 문화교류는 고려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황원 선생의 삶이 갖는 의미를 조명해 보자면 그의 빼어난 그의 탁월한 시적 재능은 고려 문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도 기여했으며 후대 문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의 가치를 지금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부침을 겪었던 그의 삶은 개인의 능력과 시대적 상황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 학문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예술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과 함께 가치를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그 광양이 배출한 고려시대의 빛나는 문인이자 관료였던 김황원 선생의 삶과 문학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해동제일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문학적 재능과 강직한 정신을 가졌던 김황원 선생의 이야기는 격동의 고려시대를 살아갔던 한 지식인의 고뇌와 열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눠주신 박오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